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은 취득세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모든 조세의 세액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 뭐를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과세 표준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을 공부할 때에 가장 좀 우리 수험생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세율이죠. 세율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특히 이 취득세 세율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세율이 있고요. 표준 세율. 그 다음에 주택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세율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담을 뭐 해주는 거죠? 감해주는 거죠. 요 감면세율과 반대가 되는 것이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이거는 거꾸로 세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겁게 때리는 거죠. 무겁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례세율.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세율 구조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특례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중과세율은 다시 몇 가지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특례세율은 다시 두 가지가 있고요. 아주 복잡하죠. 특히 취득세 표준세율은 특징이 뭐냐면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취득이냐? 세율이 상이하다, 다르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된 것이 표준세율이죠. 역시 표준세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기준에 모든 감면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은 다 표준세율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표준세율을 모르면은 감면세율이나 중과세율 또는 특례세율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다 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를 기준해서 얼마를 감해줄 것이나 얘를 기준해서 얼마만큼 중과세 할 것이냐 얼마만큼 표준세율로 해서 조정 들어갈 것이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취득세 세율의 특징이다. 복잡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하니까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건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이 가능하면 안 하려는 건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이 단순한 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오히려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나와도 기본적인 문제, 맨 문제 안 나오는 거고 대부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이 바로 요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어떻게 한다?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를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냐? 취득의 유형. 어떤 취득이냐? 자, 그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상속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 상속을 받았다. 부동산을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상속을 받은 1000분의 28입니다. 1000분의 28이 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겁니다. 28이 되어야 되는 논리적,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된 거죠. 1000분의 28. 근데 여러분이 여기 주할 것은 지방세 세율은 여러분 1000분율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000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국세는 100분율인데 지방세는 1000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지방세는 다 1000분율로 표현한다. 그럼 100분율로 환산하면 몇 프로라는 얘기야? 2.8%라는 얘기죠. 그죠? 100분율로 하면은 2.8%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8%. 그래서 국세는 100분율로 표현하는데
국세는 백분율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지방세는 천분율로 표현하는 것이 또 국세와 지방세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방세는 국세보다 엄청나게 세율이 낮기 때문에 뭐 0.8, 2.8 이런 식으로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소수점 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천분율로 한다. 그런데 국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백분율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래 백분율이 기본인데 지방세는 워낙 세율이 낮다 보니까 몇 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천분율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는 다 천분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백분율로 환산하지만 백분율로 외우시지만 시험에서는 몇 분율로 나올 수 있다? 천분율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울 때 취트에서는 2.8%야 2.8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그냥 2.8 이렇게 나오면 금방 외울 텐데 이걸 천분의 28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2.8인데 28 나오니까 어머 틀렸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천분율인데 반해서 국세는 무슨 율? 백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다른 점이고요. 근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농지면 이때는 천분의 23이 적용됩니다. 천분의 23이니까 백분율로 환산하면 몇 프로라는 얘기야? 2.3%라는 얘기죠. 2..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세법은 농지가 나오면 농지는 항상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세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가 나오면 농지가 나오면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세율이 높다 낮다. 왜? 우리나라 농업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토지인 농지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무겁게 때린다, 가볍게 때린다. 가볍게 가능하면 세 부담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는 얘기야. 가능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야. 농지는. 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기본되는 것이 이거잖아. 농업이잖아. 먹고 사는 게 기본이잖아.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이야. 의식주. 그러니까 세법에서 농지나 뭐가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의식주니까. 그죠? 농지나 뭐가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일반적인 부동산보다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고자 한다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세율이 높아지지만 주택을 양도했는데 그게 1세대 몇 주택이면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였다? 그럼 뭘 적용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만큼 항상 우리 세법에서 농지나 주택이 나오면 일단은 우대 규제, 우대 대상이야. 농지나 주택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우대 대상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 상속을 받으면 천분의 28이지만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모이면 농지면 이때 그 농지는 세부담을 무겁게 간다, 가볍게 한다. 이게 세법에서 기본적인 마인드야. 근데 상속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상속을 받을 수 없죠. 누굴 잘 만나야 돼? 그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부모님을 잘 만난 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게 또 내 의도대로 시기가 안 맞아지면 또 골치 아파져. 그 가끔가다 예전에 여러분 공공의 영화 나왔을 때도 결국은 이거죠. 이 문제죠. 부모님이 건강하셔. 조만간 상속이 안 일어나.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해. 빨리 뭘 받았으면 좋겠는데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꼴을 못 봐. 그래서 나는 아예 상속해줄 재산이 있어 없어? 없어.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생존하고 계신데 우리는 상속세 걱정 안 한다. 아주 해피한 집안이야.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팁 하나 합시다. 팁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세법 배우실 때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건 아닙니다.
상속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상속세 내는 건 아니야. 요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속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상속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상속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꼭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상속관계, 민법상의 상속관계와 상속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와서 상담한다니까? 상속받으면 대부분이 기본이 뭐야 일단? 부동산이잖아 기본이. 그렇죠? 자, 알아두세요. 만약에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지 않은 분,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자, 상속일 때 세법상 당사자는 두 사람이야. 상속이 일어났을 때 세법상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여러분? 피상속인가 상속인. 피상속인가 증여일 때 당사자는 누구야? 증여자와 수증자. 왜? 우리 있잖아. 매매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야? 매도자, 매수자.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잖아. 상속도 당사자가 있다고. 누구와 누구? 피상속인가 상속. 이때 돌아가신 분을 누구 뭐라 그래? 피상속이냐.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 뭐라 그러고? 상속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 피 보신 분이. 그죠? 네,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돼? 피상속인. 그 분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배우자가 계시다. 아니다. 배우자가 없다에 따라서 상속 공제 금액이 여기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 얼마 공제 주냐? 10억 원을 공제 주고요. 10억 원 이상을 공제 주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5억 원 이상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최소 얼마를 초과된다. 최소 5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고 상속 재산가액이 얼마 이하면 5억 원 이하면 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 되는가? 10억.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초과해야 되는가? 10억을 초과되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상속세를 내는 최소 금액이야. 상속세를 내야 되는 최소 금액.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상속이 개시가 됐다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일정한 금액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기타 상속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어떻게 해준다? 빼주는데 그걸 상속 공제 금액이라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얼마? 5억, 최소 5억 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5억 원까지는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최대 금액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최소. 이 사람의 그 개별적인 인적상을 다 고려해야 돼. 자녀가 몇 명이냐? 응? 자녀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냐 없냐? 그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만약에 상속인 중에 누가 있다? 장애자가 있다. 그러면 장애자 생계유지 힘드니까 그것도 공제해주죠. 또 피상속인 중에 연로자가 있느냐?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최소 얼마? 5억을 초과해야 돼. 그 공제 금액이 최소가 얼마란 얘기야? 5억. 최소 5억 원이야. 5억. 근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으로 얼마 기본으로? 5억을 더해줍니다. 5억 원을.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시면 5억을 추가해서 얼마? 10억. 근데 이건 최대가 아니라 무슨 금액? 최소. 이보다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론 내면 최소 5억 또는 얼마까지는 10억까지는 상속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속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까지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는 못합니다.
요거 적어가셔갖고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버지, 상속세 내려면 최소한 5억을 초과해야 될 텐데 나 상속세 걱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물었죠.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그러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좋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EBS 방송 나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 집은 상속세 걱정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자녀가 EBS 나와서 방송한다니까 부모님이 아버님이 보셨나 봐. 그거를. 이스키야, 너 오늘 저녁에 들어와봐. 갈렸더니 그래 이스키야. 그래 난 상속해줄 재산이 없다. 그걸 방송에서 떠드냐 이 뒤지게 먹었어요. 자, 요건 알아둡시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무조건 상속, 예를 들어서 자 4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 상속을 받았어. 4억짜리 아파트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어쨌거나 5억까지는 상속을 가지 않는다고. 근데 어떤 분은 그 4억 원짜리 농지나 주택을 상속을 받는데 뭐가 부과되는 줄 알고 상속세 부과되는 줄 알고 이걸 신고를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누구 명의로 있는가?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년 지나서 여러분한테 왔어.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왔고 나 지금 이거 20년 전에 상속받은 이 부동산 지금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매매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저는 제 카페에 예전에 그래도 한 만 명까지 갔는데 제가 그걸 없애버리고 딴 거라는 바람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제 카페에 꼭 들어옵니다. 수험생들도 제 카페 들어오시면은 뭐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 저는 꼭 와요. 시험에 학교 가시면 카페에 탈퇴했다가 실무 나가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요. 왜? 나가보니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해? 세금 문제. 여러분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무사한테 무조건 상담료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돼.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 받는다?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뭘 내야 돼? 진찰료 내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안 내려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교수님 전화번호 달라고 그렇게 액을 못 그래. 안 가르쳐줘. 굴가 1급 비밀이야. 진짜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 많이 세금 문제가 그러니까 급하면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든지 콜이라도 하려니까 쉬는 시간 하면 전화 많이 와 있어요. 자, 그때 하나 온 것 중에 이거죠. 20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 상속세 아무것도 안 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매매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매매하려니 지금 매매가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 명의로 돼 있으니까? 피상속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런 문제, 실무 나가면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부동산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재산이 있다는 건 결국은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 좀 꼭 좀 알아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런 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이면 농지면, 근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는 이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과되는 거야. 자, 내가 얼마짜리 상속을 받았다?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그럼 뭐는 없다 그랬어? 상속세는 없다 그랬죠? 얼마? 5억 대 10억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근데 뭐는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는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뭐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거야. 그게 설사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는 낸다? 취득세는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증여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상속을 받지 않고 뭘로 받아버리면 증여를 받게 되면, 그래서 증여 등 상속의 무상,
상속을 제외한 모든 무상. 그럼 요 증여는 방금 상속세를 뭐 하려고 그런가? 피하려고 그런 거죠. 상속세를 안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생존에 뭐 해버리는가? 증여하면 돼. 자, 상속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뭐가 되는가? 그죠? 자, 세부터 이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그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뭐 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뭐 해버리는 거 먼저? 증여해버리는 거죠, 증여해버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증여해서 빠져버렸으니까 여기선 줄어드는 거죠. 내가 100억 원을 갖고 있어, 부동산. 뭐 소박하죠? 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아요. 특히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려면 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이걸 내가 사망하면서 넘겨주면 상속세가 부과되더란 얘기죠. 그러면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뭐 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증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공통점이 뭐예요?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뭘까? 무상이전. 세법에는 물려주는 거 이런 말 안 나와. 다 법률 용어로 표현했대. 그래서 법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물려주는 거 그러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상이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무상. 그러면 차이점은 뭐다? 상속과 무상의 차이점은 뭐야?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뭐야? 이전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죠? 외울 필요는 없죠?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뭐다고? 무상이전. 근데 차이점은 상속은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때? 생존시. 누구를 기준했을 때? 받는 사람 기준, 이전해 준 사람 기준. 이전해 주는 사람 기준에서. 이전해 주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사람이 두 눈을 감았다. 뭘로 가는가? 상속. 두 눈을 감어.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어디로 가는가? 증여. 차이점이 이거예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딱 하나다. 하나는 사후, 하나는 생존시.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상속세를 적게 하는 방법은 뭐 한다? 증여하는 거예요. 생존시 무상으로 증여해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상속세를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담을 상속세를 피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상속보다 세야 돼? 낮아야 돼? 세율이? 세야죠. 그래야 증여를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이해하세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세법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세법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우냐고. 상속을 피하니까 뭐 한다고? 증여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증여로 빠져나가잖아. 그럼 상속세 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일로 빠져나가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다? 증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1000분의 35예요. 단 여러분 주의할 건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왜냐면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부담은 어디가 더 크다? 증여가 더 크다. 왜냐면 증여세는 상속세를 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 상속세 안 내려고 미리 뭐 하면? 증여해보면 취득세는 더 어디가 높다? 증여가 더 높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다 이런 거 자무나 여러분. 공인중개사 대봐.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30억짜리 2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데 이거를 상속을 해줄 때가 좋으냐 증여해줄 때 유리하냐 어떻게 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증여세 줄일 수 있냐 여러분한테 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딱 그래야죠. 그러면 가죠. 그럼 그 공인중개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세금 문제 물어보러 가면 세무사한테 가라고 그러고 민법 등 법률 문제 발생하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라고 그러고 도대체 당신은 뭐냐? 근데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세요. 모든 게 다 돼. 세금 문제, 법률 문제, 등기 문제 다 되죠, 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앞에 경고가 들어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연락 왔어. 무슨 법률 문제를 니네가 다 상담하냐. 떼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공인중개사를 다 고발 조치해버리겠다. 세무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 세무사. 무슨 세금 문제를 니네가 다 하느냐. 못해요. 누구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 세무사였지. 떼라. 법무사협회에서 연락했죠. 무슨 등기 문제를 니네가 다 하냐. 씨. 다 떼라. 다 떼라. 못 걸게 됐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된다니까. 모든 걸 다 해결된다니까. 참네. 여러분 한번 오다 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세요. 다 되죠. 법률 문제, 세금 문제, 등기 문제 뭐 다 돼. 희한하죠. 근데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구만. 자, 놓치면 안 돼요. 상속의 증여 등일 때는 뭐보다 높아진다. 상속보다는 높아진다. 상속보다는. 자, 요거 하나 우리끼리만 제가 얘기하니까 요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상속세를 가장 적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뭘로 물려주면 될까요? 현금으로 물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뭘로 줘라? 현금으로. 현금은 포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금은 포착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재산이 모이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냥 세법을 배우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나 뭘로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받으면 얘들은 100% 노출입니다. 100% 과세됩니다. 부동산과 보는 금융자산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속이나 증여를 피하는 방법은 이걸 피하는 방법밖에 없죠. 뭘로 주는 게 제일 좋은가? 현금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쪽보다 뭘 선호한다? 현금을 선호하죠. 현금을 어디다 보관하는가? 사과박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다가도 사과박스만 보이면 그냥 주워갑니다. 언젠간 내 그 사과박스에 돈을 채워 누리라. 사과박스. 그랬더니 예전에 한번 우리 뒤에 계시던 할머니가 쫓아왔어. 이 새끼 젊은 놈이 내가 갖고 가려고 한 걸 그거 갖고 왔다고. 와. 저는 여기서 진짜 목격했던 일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 폐유제 주스러 다니는 있잖아. 진짜. 여기 도로변인데 여기서 할머니가 할머니가 요거 그거 뭐죠, 여러분? 이거 있죠? 여기 뭐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박스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제 뿡뿡뿡하고 오고 있었단 말이야. 힘차게 힘내라 힘 가는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갔던 할아버지가 보셨어요. 또 그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요걸 여기 우리 그 도로와 차도사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처지했잖아.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걸 싹 빼가셨어. 그랬더니 뒤에들 할머니가 이씨 그거 내가 찍어놓고 오는 건데 그거를 빼갔다고 욕을 막 한참 하시더라고. 이씨 저놈 용감탱이가 이씨 내가 갖고 했던 거를. 그래서 저는 요즘도 하여튼 집에 가다가 뭐가 보이면 사과 박스 보이면 어떻게 한다? 주워갑니다. 거기다 뭐가 나는가? 현금을 원하죠. 근데 현금이 지금 10,000원짜리니까 10,000원짜리 한 다발 해봐야 얼마예요? 100만 원. 이거를 10다발 묶어봐야 얼마? 1,000만 원. 그럼 몇십억 되면 이게 한없이 있는 거죠. 예전에 포털 사이트 보였죠. 10,000원짜리 다발로 방바닥에다 쭉 쌓아놓은 거.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들은 10,000원짜리 갖고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고해. 그래서 원래 얼마짜리 나오려고 그런가? 10만 원짜리죠. 자기합수표보다는. 자기합수표는 현금 은행 가야 되니까. 10만 원짜리가 고액을 발권하려다가 실패해갖고 얼마짜리 된가? 5만 원짜리가 나온 거죠. 5만. 근데 5만 원짜리가 유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계속 발권하는데 5만 원짜리 유통이 잘 안 돼. 발권만 하면 이게 어디 가냐? 중간에 없어져 버려. 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지하 사과 박스로 가는 거야. 사과 박스. 그래 제가 사과 박스를 모을 수밖에 없죠. 모을 수밖에 없는 거야. 보이기만 해봤더니 씨.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100% 노출됩니다. 알아두세요. 왜 그러죠? 얘들의 공통점 뭐죠? 다 아세요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 뭘까? 제가 상속세 100% 노출된다 그랬죠? 공통점 뭐야 얘들은? 다 하나예요 여러분. 뭐야 여러분? 실명제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기 등기나 법률에서 다 뭘 하고 있다 얘들은? 실명제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면요. 과세관청은 요 상속재산 포괄조회해 버립니다. 알아두세요. 상속이 개시가 되면요. 과세관청은 무조건 누구 명의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무슨 재산가? 부동산과 금융지산지 일괄 조회를 합니다. 이거는 법에서 허용합니다. 과세관 쪽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포괄 일괄 조회는 조회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 무조건 조회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모님이 알고 있는 재산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부부지간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저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 갖고 있는지는 대충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얼마 비자금 빼돌리고 있는지 비자금이 있을 거다라는 건 알지만 얼마인지 몰라.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세가 들어왔다 동일세 들어왔다 100%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준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나 과거 경험치에 비춰서 요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요 정도보다 무조건 적게 했다. 그러면 이제 족치는 거죠. 갑자기 물 줍니다. 물 마셔 밤새. 그래서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 먹어서. 이 새끼야. 두 집 살림을 찾아서는 반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뭘로 줘라 여러분? 현금.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뭐로? 징해.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도 안 내버려? 절대 내버려두지 않죠. 그러니까 세법이 이거죠. 세법은 쫓고 쫓기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속세를 뭐 하려고 그러고 적긴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뭘로 주는 거야 여러분? 현금을 주죠. 그럼 현금이 포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내가 30억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내가 임박해서 이제 상속을 준비할 때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버려서 중간에 매도해버려서 이걸 뭘로 전환시키는 거야? 현금을 전환시켜서 사과 박스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제 이 부동산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과세 못하죠. 그렇잖아.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다 뭘로 전환하면 된다니까? 현금은. 그럼 과세관청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고?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1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전에 처분한 가격이 5억 원 이상 그러면 그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 어디 갔는지 입증하라는 얘기야.
자, 내가 상속 개시되기 전 6개월 전에 30억짜리 부동산 처분했어. 그래서 뭘로 줬어?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 30억 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로 넘어야 되는 거야? 상속으로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 현금으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신고 안 하려고 현금으로 전환했잖아. 그럼 과세관청에서 뭐, 야, 너 아버지 명의로 상속 개시되기 전 6개월 전에 부동산 30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매도됐다. 그럼 이 매도된 30억 원이 어디가 있는지 뭐 하라는 얘기야? 입증하라 이거야. 누구 보고? 자식 보고. 그렇죠? 이해되세요? 아니 부모님 명의로 3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었잖아. 근데 상속 개시된 이걸 뭐 해버리고 매도하고 매도 세원금으로 전환시켜놨단 말이야. 그리고 상속 개시가 됐어. 그러면 상속 개시가 됐을 때는 부동산으로는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으로는 없잖아. 뭘로 전환됐으니까? 현금으로.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그래? 야, 이 30억 처분한 매각대금이 어디 갔는지 입증하라. 네가 은행에다 예금했다면 예금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어디 갔는지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걸로 봐서 뭘 때려버려? 상속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전에 상속을 증여해 줘야 돼? 2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봐. 부동산 갖고 있다가 처분해서 이걸 현금을 전환시켰죠? 그 현금을 자식한테 줬단 말이야. 이해돼? 30억 현금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몇 년을 버텨줘야 돼? 2년은 버텨줘야 돼. 가도 되냐? 조금만 더 쳐보세요. 가도 되냐? 1년 남았다. 1년 남았다. 가도 되냐? 6개월 남았다 그래.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최소한 몇 년 전에? 2년 전에. 만약에 상속 개시되기 2년 전에 또는 1년 전에 처분한 가액이 3억 또는 5억 원 이상이 되면 그 매각대금을 뭐하라? 입증하라. 입증을 못하면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뭘로 상속을 받은 걸로 봐서? 현금으로 상속받은 걸로 봐서 상속세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딱딱 넘겨주죠. 자, 그러면 상속세를 피하려면 뭘로 주면 된다? 증여. 그러면 증여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하냐? 아닙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요거 오늘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실제 본 강의 들어가면 이런 거 설명 못해. 시간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요런 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수증자와 증여자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자,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가 배우자 간의 증여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럼 뭐가 부과가 된다, 여러분? 증여세가 된대. 이때 역시 뭐 해줘? 증여재산 공제주죠.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공제줍니다. 얼마? 6억. 이거 적어놔야 돼. 나중에 신문 나가면 다 이런 문제, 세금 문제 발생해. 그때 가서 뭐 저한테 전화 걸려고 하지 마요. 난 전화 안 받아, 잘. 등록된 전화 아니면.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까지는 증여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알아두셔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는 즉시 아저씨한테 얼마 넘기라고 해야 돼? 6억 넘기라고. 이 쉐이 6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그러는데 뭘 증여세 때문에 세금 못 넘겨? 그런데 이 6억 원이라는 것은 몇 년 기준? 10년 기준입니다. 10년. 그러니까 한 번 증여받았을서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공제해 준대. 그 공제 기간이 몇 년이야?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공제를 못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남편한테 얼마 받았다? 6억을 받았어. 그럼 6억까지는 증여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근데 또 10년 이내, 그것도 증여받으면부터 몇 년 이내? 10년에 또 10억을 받았어. 그럼 이때는 공제가 없어. 10억 4세. 그러니까 결론, 몇 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증여받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결혼 10주년 될 때마다 이게 넘어가요. 몇 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게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딱 넘어. 그러니까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됐다? 장미꽃 백송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꽃을 왜 받아? 뭘 받아? 명의로 받는 거야.
스퀘어. 그래서 저희 집은 꽃 들고 가면 무지하게 짜증냅니다. 왼수야 돈으로 줘라. 이씨, 이럽니다. 얼마까지는 6억. 몇 년? 10년. 한 번 6억을 공제받으면 10년 이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 몇 주년 단위로? 10주년 단위로 증여받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저씨한테 받을 게 얼마야? 30억 원이야. 우리 집 아저씨가 재산이 있어서 얼마 정도를? 30억 정도를 증여 주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요 30억을 증여세 없이 이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씩?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치죠? 근데 한 번 공제를 받으면 몇 년? 10년.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50년에 걸쳐서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30억을 넘겨받을 때에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해 주는 방법은 한 번에 얼마씩 해서 6억 원에서 몇 번이면 5번인데 한 번 공제를 받으면 몇 년간은 10년간 공제받으니까 6, 5, 30, 5번이고 5번이니까 50년에 걸쳐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재벌들은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되죠. 그러니까 재벌집에서 재벌 검사 응해요 하고 한번 때려만 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냥 재산이 휙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기념, 그럼 초딩 때 입학기념으로 또 확 재산 넘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장 주식해서 보면 재벌도 보면은 최대 주주가 손자 손녀 있는 애들 많죠. 다 지금 우리 유라 할머니는 뭐 했을까? 30억을 증여를 받으려면 30년, 50년 걸치는 거죠. 요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야, 여러분? 상속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일 때는요, 배우자일 때는 최소 얼마 보장해 준다 그랬어? 배우자 몫을 최소 얼마? 5. 5억. 일반 공제 얼마? 5억에다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보니까 얼마 되는가? 10억. 최대 얼마까지는?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최소 얼마 공제 주고? 5. 최대 얼마까지? 30억까지. 그러면 결론 냅시다.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는? 30억까지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려고 뭐 했더니? 증여했더니 증여는 몇 년에 걸쳐서? 50년에 걸쳐 넘어가는 거죠. 요걸 한 방에 훅 해결하는 게 뭐야, 여러분? 상속이죠, 다시. 자, 하나 더. 직계 좀비속간일 때. 직계 좀비속간일 때는 3천만 원. 저거가 요거 3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받으면 누가 받으면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으면 이때는 2분의 1, 1,500만 원. 기타 친인척을 받았다. 얼마? 500만 원. 적으세요. 시간 본 강의 들어가서 이런 거 설명 못해. 그리고 이건 알아둬야 돼요. 그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다 몇 년 기준 여러분? 10년 기준. 증여공제 10년. 그러니까 단말로 아들한테 얼마 줬다? 3천만 원 줬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다. 단 한 번 증여받으면 몇 년까지는? 10년까지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10년 지나서 다시 얼마 주면? 3천만 원. 다만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얼마만 해준다? 2분의 1, 1,500만 원. 할아버지한테 받았다. 얼마 되는가? 500, 아니,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죠. 형제자매나 이모, 고모한테 받았다.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조카 결혼한다. 얼마까지는? 500만 원까지는 뭐해도 기부된다.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무상취득자가 내는가? 알아두셔야 돼요. 상속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 누가 낸다? 항상
무상 취득자.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거고 상속인, 징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거야.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상속세 할 때 나와요. 자,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속일 때 취득세는 몇 프로이지만 2.8%지만 징을 받은 몇 프로다? 3.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매매다. 매매 등 유상이다. 이럴 때는 1000분의 40. 몇 프로라는 얘기야? 4%. 단 이게 뭐면? 농지면. 자, 농지 나왔네.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1000분의 30.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3%. 여러분 책에 보시면 복잡하지만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일단은. 요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세 거기 여러 가지 나왔지만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해 둘 것. 상속과 증여와 매매 등 유상. 특히 공인중개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부동산의 매매일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모른다. 끝난 거죠. 이 세 가지가 세율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